예, 안녕하십니까.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그 레버리지 관련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레버리지 관련을 한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고객분들한테. 근데 오래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상반기부터 그때 삼성전자 10만 원 피크 찌고요. 그리고 대형주 매매할 때 그때 빼고 조금 이제 레버리지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었고 하반기 때 많이 금지를 시켜드렸었고 올해 초부터는 아마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올해부터는 절대 레버리지 금지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하셨어도 사실 올해는 많이 지키셨을 거예요. 올해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 뭐 그 뒤에서 물론 수익이 좀 나긴 했지만 올해 정말 힘들고 이제는 저희가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잡아가고 경기랑 체감 지수는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되는 정시에서 우리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감히 제가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 드렸던 거예요.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서 사이클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거를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오해를 해서 또 누가 레버리지 쓰란 말이야? 뭐 어떻게 이거를 부채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하라고 뭐 종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의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면 제일 좋죠. 근데 뭐 살다 보면은 남의 돈을 끌어서는 일이 사실은 꼭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 지금 다들 보시는 십수년간의 저금리, 인플레가 안 왔던 시대에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담보받아가 주식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그죠? 전 세계가. 자, 그래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레버리지란 말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어로 원래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지렛대. 레버리지란 말은 원래 뜻은 지렛대인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돌을 고아놓고 긴 나무막대를 꽂아서 적은 힘으로 아주 큰 돌을 움직이는 오래된 인간의 지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금융에 갖고 오게 되면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 있어. 아니 집이 한 1억짜리가 있어. 그러면 깔고 앉아 사는 집이고 현금 1,00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담보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담보로 뭐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원체 밸류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금융에서는 만들어줍니다. 그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대출은 다 쓰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신용 대출을 쓰든 뭐 부동산이든 주식 담보를 하든 담보대출 쓰든 그게 이렇게 무리가 되면 지금 다들 고생하고 싶어 계시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미리 조심을 시켜드렸고 정말 이 남들 힘들 때 이런 얘기까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형주 추천을 정말 오랜만에 드렸어요. 제가 7월 8월 달인가 8월 9월인가 하여튼 그때 왜 그 삼성전자를 이제 중기로 들였다가 좀 떨어졌잖아. 6만 원대 있다가 한 5만 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삼성전자가 무겁다 보니까 그걸 제가 절반을 팔고 중기주로 뭐 다는 아닙니다. 일부 하셨던 분들한테 LG 엔소를 한 50만 원대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대형주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지수라든지 삼성전자는 그 매크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요번에 제가 삼성 SDI, LG 화학,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까지요 4개를 2차전지 대형주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제가 2차전지를 괜찮게 보는 면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보는 면이 있고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제가 계속 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리 많이 빠졌다. 한 2년 동안 조정받아서 길게 받았다. 밸류도 많이 싸다. 물론 이게 글로벌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지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빠질 때 사놓으면 어쨌든 이길 수 있는 지수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개별주 찾고 뭐 짜잘한 거 찾는 게 아니고 저는 대형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주를. 이 대형주를 지금 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가 한국 정시에 어떤 매크로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텐데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주요 수급이잖아요. 20년 내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수급 오픈한 거는 1998년에 100% 오픈했을 거예요.
그리고 IMF 때 크게 틀어갔죠. 2008년도 크게 틀어갔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돈이 워낙 많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관이 다 죽어버렸어요. 개인들이 누가 펀드 합니까? 펀드 안 들어가잖아요. 그 연기금도 사실 운용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근데 개인들은 지금 다 털려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나 우리나라 한국증시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진짜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에서 내가 주도 면밀하게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얘들 수급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뭐 지금 텍사스 연금이 들어온다. 뭐 중국 대신해서 중국 비중 줄이고 우리나라 비중을 늘린다. 별별 얘기 다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 환율이 이렇게 높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2,400개나 되는데 뭘 사겠어요? 당연히 시총 큰 걸 삽니다. 그죠? 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뭐 살지 막 면밀히 고르고 하지만 이 글로벌 머니들은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투자할 때가. 뭐 수백 개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따지면 10위 안에 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이랑 그 GDP 비중이 2%밖에 안 돼. 2%. 전 세계 시가총액이나 GDP가 100이면 우리나라의 비중은 2밖에 안 돼. 2. 그냥 먼지 같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살 거면 당연히 시가총액 큰 걸 삽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3위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 화학. 요게 다섯 여섯 개예요. 근데 그 중에 2차전지 몇 개입니까? 벌써 3개 들어갔죠. SK이노 빼고.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는 당연히 제가 지수를 보면서 반도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피 보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3반은 사실은 바이오잖아요. 뭐 삼성그룹의 뭐 차세대 먹거리를 하지만 정말 장기 투자해야 될 대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위해 보는 건데 2차전지 비중이 지금 아까 말한 시가총액 5, 6위에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절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살 때 2차전지를 더 집중적으로 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미국 IRA 법안까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대해서 외국인이 들어온 수급 기관들 다 틀리고 개인도 다 틀리고 이 빈집에서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수급 완성기 정리 과정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면이거든요. 이게 사실 답이에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옵니까?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죠. 몇 년 만에? 3년 만에 들어와요. 3년 만에. 매년 봐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3년 내내 한 70조 가까이를 미친 듯이 팔았어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16조를 팔았어요. 코스피만. 근데 하반기 7월 달부터 지금 8조를 삽니다. 물론 연으로 따져 아직도 많아지긴 한데 이 하반기 7월 8월부터 바뀌는 과정을 저는 보는 거죠. 뭘 사는지 보는 거고 왜 사는지 보는 거고 얼마나 사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잡고 뭐 지금 직접 단기 매매는 안 드리지만 어쨌든 기준으로 잡고 LG 화학이나 SDI나 뭐 그 뒤에 3위는 SK 이노베이션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레버리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살 때 현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 이 종목이나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시그널을 좋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수는 절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미수 미수는 어떤 일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미수라는 거는 모르는 분은 그냥 듣지도 마세요. 증권사에서 한 이틀 3일 돈을 빌려줍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게 더 비싸게 참 더 많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미수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 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거 사는 순간 나는 주식 안 한다고 보시는 거 맞아요. 그냥 마약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절대 금지에 미수는 쓰지 마시고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 신용매매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사실은 사용하는 게 레버리지 쓰는 건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있는 금액에서 아주 급할 때는 가능한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미수는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쓰는 거 아닙니다. 뭐 대출을 하든 어쨌든 주식을 사가지고 대형주를 살 겁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도 뭐 단기로 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많이 사고 들고 있으면 크게 수익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긴 안목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단기를 제가 매매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제가 레버리지 설명을 드렸고요. 굳이 모르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근데 아시는 분은 미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올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의 어떤 의미, 우리가 남들 다 할 때 우리는 안 했고, 남들 다 죽으라 할 때 우리는 슬슬 확장을 좀 하는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2차전지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까지 딱 4개 대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레버리지 관련 언급드렸던 이유랑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